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헌으로 인간관계와 말의 태도에 대해 현실적이고 깊은 조언을 전합니다. 이 명언은 말의 힘을 아주 차분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이기려는 말을 먼저 꺼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진짜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금 늦게 내뱉는 대답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언은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말을 다루는 태도가 관계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법구경. 이 구절은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가운데 하나로 인간의 마음과 고통의 원인을 간결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쉽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그 선택이 결국 미움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희생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괴롭힘에서 놓아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명언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정약용.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현실에 쓰이는 학문과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깊게 남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부족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느끼는 순간 성장은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이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열어두는 태도라는 점을 차분하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낭비하기 때문에 짧다고 느낀다. 세네카.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로 시간과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한 사상가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세네카는 삶이 원래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삶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 문장은 조용히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질문이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알베르 카미. 알베르 카미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태도를 탐구한 인물입니다. 이 명언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 부족한 모습, 지금의 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카미는 행복을 더 잘해진 이후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 덜 버거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완벽해지지 않아도 이미 살아갈 자격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위로해 줍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노자. 노자는 고대 중국 사상가로 힘과 경쟁보다 자연스러운 흐름과 자기 절제를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들을수록 곱씹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보다 앞서거나 누군가를 이겨야 강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노자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는 일,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 그런 조용한 선택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명호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미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은근히 위로해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복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연민과 마음의 평화를 강조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행복을 멀리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기를 선택할 수 있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잠깐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명호는 아직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게 해줍니다.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만큼 깊어진다. 괴테. 괴테는 독일의 문학가이자 사상가로 인간의 내면과 성장 과정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문장은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특히 크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 세상이라 기다림이 곧 뒤처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하지만 괴테는 기다림이 공백이 아니라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 이명호는 지금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사실은 안에서 깊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이다. 파스칼.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함께 성찰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말을 아껴야 할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오해를 즉시 풀 필요도 없고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파스칼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기보다 잠시 멈추는 용기. 이명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더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일러줍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세네카.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로 삶의 태도와 내면의 성숙을 중시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 문장은 배움을 시험이나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열려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명호는 지금의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조용한 용기를 줍니다.